네, 뉴욕 증시의 반등과 기관의 저가 매수에 힘입어서 어제 국내 증시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었는데요. 하지만 FOMC가 이제 첫날 시작이 되면서 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은 일단은 뉴욕 증시가 하락하자 오늘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체크해봤듯이 지금 낙폭을 좀 많이 줄여가고 있고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잠금 해제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대표님의 이 애드립을 잘 안 받아준다 이런 얘기가 여의도에서 막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열심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시장 상황부터 저희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머니맵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지 볼 텐데 일단은 좀 대거 파란불에서 나름 파란불과 빨간불이 조금은 골고루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모두 다 파란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징주로 제가 꼽아본 건요. 바로 조선주인데 지금 김민수 대표님의 옆에 쪽에 보면 조선과 해운 섹터가 좀 그래도 강하게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여기입니다. 바로 저 부분입니다. 네. 오늘 그중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이 상당히 지금 강한 시세 내고 있습니다. 10%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뭐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오늘 조선주가 여전히 강한 것 같아요. 네. 대우조선해양 비롯해서 해운주들, 조선주 우리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그냥 태조 이방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면이 저렇게 나오니까 예, 아름답네요. 네. 네. 예, 근데 그쪽보다 이제 섹터별로 봤었을 때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현대중공업이 3분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그렇게 수주 많이 받아놓고 그에 따른 변화가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수익성을 잘 못 맞췄는데 이 부분이 약간 떨어지면서 변화가 생각보다 좀 앞서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조선 쪽에는 호재겠죠. 게다가 지금 최근에 조선 동향들 오늘까지만 아침에 또 나온 얘기는 좀 부정적인 얘기는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 지금까지 수주 많이 받았는데 네. 수주 또 2023년 가게 되면 뭐 꺾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담감 때문에 그동안 주가는 밀렸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이제 수주 잔고는 벌써 쌓아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낙폭과대 대비한 변화는 나올 때가 됐다라는 쪽에서 가장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종목이 먼저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대우조선해양 또 외국계에서는 삼성중공업을 조금 더 챙기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 쪽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지금 앞으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조선사가 이제 해양 플랜트 쪽으로도 수주가 들어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에너지 가격들을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다 보니까 이를 또 시추하고 또 이를 여러 가지 셰일가스, 셰일오일을 뽑아낼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겠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플랜트는 한국이 강점이기 때문에 조선 외에 나머지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할 부분들 좀 남아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개장 특징주는 CJ 프레시웨이예요. 이 종목은 우리 대표님께서도 예전에 유망주로 얘기를 주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 오늘 5%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 IBK에서 적극 매수 의견을 제시하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브랜드 솔루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맘쯤이면 살 때 됐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항상 생각만 하고 네, 액션 안 오르네요. 하면 이렇게 가네요. 네. 네, 또 저점에서 빠르게 움직이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뭐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약간 어제부터 바뀌고 있는 게 리오프닝 쪽이죠. 네. 네, 오늘 잔금 해제 특집은 리오프닝 특집입니다. 오. 저 혼자 특집입니다. 근데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예고도 네. 하고. 예, 근데 CJ 프레시웨이에서 이제 가장 큰 강점은 이쪽도 리오프닝인데 성과가 안 나는 쪽은 아니죠. 네. 그래서 아마 다른 업체들보다 먼저 부각을 받다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되게 되면 특히 또 어제 나왔던 리포트 중에서 가장 관건은 그거 같습니다. 이제 물류를 통합해서 거기서 물류 관련된 쪽의 시너지를 좀 더 강화시켜서 식자재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수익성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은 반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격대 한 35,000원대 전후로는 약간 저항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레벨업은 시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6%가량 오름폭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좀 매력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장 특징주 두 종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잠금 해제 종목들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코텍입니다. 앞서 리오프닝 특집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반전의 타이밍이 온다고 얘기 주셨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특수 디스플레이 확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네. 정말 많은 이 대부분의 산업에서 코텍의 디스플레이가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카지노 쪽에서 1등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카지노 뭐 좀 하시죠? 안 해봤는데 가본 적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요. 주식해야죠. 예,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카지노용 모니터 세계 1위입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카지노 쪽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할 일이 많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기대감이 높아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전자칠판용 모니터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교가 셧다운이 안 되고 계속 아이들 출근이 아니죠. 예, 등교하기 시작하면서는 계속 수요는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의료용 모니터까지 산업용 특수 모니터를 하는데 또 항공 관제 모니터도 있습니다. 네. 이쪽도 리오프닝이죠. 네, 그러면 리오프닝의 진심이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런 특수 디스플레이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실적을 끌어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카지노용 모니터 쪽의 변화를 잘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정말 전반적으로 여러 산업에 걸쳐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카지노 쪽에서 점유율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자세하게 좀 더 짚어주세요. 네, 코로나19 동안에 2년 동안 실적 안 좋았습니다. 네. 당연히 타격받았겠죠. 그런데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팬데믹 엔드면 이제 끝났다는 얘기겠죠. 예, 그런 쪽으로 바라봤을 때 미국 카지노 리조트 운영률이 이제 90%대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즉 2019년도 대비해서 거의 다 회복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특히 북미 지역의 카지노 업체들이 코로나19 이후부터 충격받았다가 이제 매년 매출 성장률로 보게 되면 30%씩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좀 가서 좀 땡기고 싶었는데 라고 했던 게 네.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업체들도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러면 실적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교체 수요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쪽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슬롯머신 투자가 다시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나오는 수주 잔고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 기계에 대한 교체 수요가 보통 3년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한 코로나19 전에 나왔던 부분들이 한 2년 그리고 또 조만간 또 교체 그 사이에 또 기계를 안 쓰게 되면 또 전기가 안 들어오게 되면 또 빨리 늘죠. 노후화되죠. 노후화되죠.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는 또 요즘 보니까 슬롯 머신이 또 트렌드가 바뀌었대요.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네. 예전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모니터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가장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요즘 보면은 패널 가격은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패널 가격 하락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반사적으로 이 회사는 오히려 수혜를 받는 쪽이죠. 그렇게 돼서 가격은 예전과 똑같게 되면은 오히려 원가는 떨어진다. 게다가 또 하나 물류비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지금 컨테이너 운임지수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네. 그에 따른 수혜. 게다가 또 하나는 환율 효과까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했을 때 실적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마지막 퍼즐 중에 하나, 중국까지 리오프닝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공략할 대상은 마카오겠죠. 네, 맞네요. 이런 쪽도 변화가 네.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사용을 안 했다 보니까 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환율 효과에 원가 하락에다가 여러 가지 좀 기대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좀 아쉬웠지만 이 하반기 실적은 좀 기대된다라는 부분에서 얘기 주신 것 같아요. 실적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적 관련된 지표를 보게 되면 과거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네. 과거는 여전히 2년 동안 적자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반기 매출을 보게 되면 눈에 띄는 게 매출이 2천억 대가 넘어갔는데 작년 한 해 매출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반기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작년에 2배가 되겠네요.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영업이익이 상반기 흑자 전환됐고요. 하반기에 보강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2년간의 부진을 털고
턴어라운드가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정상 궤도로 올라오겠죠. 그에 따른 변화를 봤을 때 지금 시총과 함께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아직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부분들까지 확인하게 되면 앞으로의 변화 요인들은 좀 더 기대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아예 그냥 가격까지 갈까요? 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10,000원대 초반에서 어느 정도 추세 맞추고 이제 다시 패턴이 살아나는 쪽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10,000원대 안쪽에서의 변화는 계속 대응하실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부분까지 월봉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약한 13,000원대 부분에서 한번 꺾였던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까지 목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1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좀 바닥에서 벗어나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2%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매수가 10,000원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13,000원, 손절가 9,1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코텍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 성장이 예쁘다라고 하셨는데요. 앞서 카지노 쪽은 저도 대표님도 잘 모르는 쪽이었는데 화장품은 일단 제가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볼게요. 색조와 ODM. 이제 색조 당연히 중요하죠. 저도 오늘 굉장히 색조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네. 의상부터 그냥 항상 화려하셔서 네. 눈들 때를 모르게.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이 여쭤볼게요. 네. 제가 모르는 분야를 막 네이버 검색하면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 회사는 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포인트 메이크업이 바로 이 색조 같은 거죠. 기본 베이스는 네. 피부톤에 맞춰서 하는 화장이고 아하. 색조 포인트는 립이라던가 예. 네, 섀도우 같이 핑크색, 빨간색 이런 색들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앵커님은 포인트 메이크업 걸.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회사인데요. 그런 쪽에서 지금 얘기하셨던 뭐 립스틱, 뭐 립 틴트 읽으려고 하니까 잘 힘드네요. 네. 예, 아이섀도우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색조 쪽에 강점이 있는데 처음에는 지금 이 회사 국내 쪽으로만 어느 정도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쪽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ODM 협력사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역량은 크고요. 그런 쪽에서 100% ODM 방식입니다. 네. 근데 OEM과 ODM의 차이는 아시는 것처럼 그냥 주문한 거 그대로 만드는 게 OEM.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은 잘 팔릴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보시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개발 능력이 더 있다라고 하게 되면 OEM보다는 ODM을 더 쳐주죠. 그렇죠. 네, 그런 관점 네. 쪽에서 아무래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난다가 브랜드죠. 네, 맞습니다. 네, 발라봐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클리오 같은 네, 경우도 클리오. 있는데 해외 쪽에서는 로레알 그리고 LVMH니까 루이비통이네. 루이비통이죠. 네. 예, 그리고 또 에스테로더 발음 맞나요? 에스티로더. 에스티로더. 네. 예, 발음까지 지적당하는. 네, 이런 쪽에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성과는 앞으로 기대가 되겠죠.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귀에 좀 익숙한 그런 브랜드들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주요 고객사들을 확장해서 가져가고 있으면서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요즘 화장품 브랜드가 예전에는 뭐 설화수 네. 뭐 이런 어떤 큰 브랜드를 갖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비싸서 못 산다라는 관점들이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브랜드가 이제는 조금 좀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인디 브랜드라고 하죠. 그래서 브랜드가 인기가 되는 것도 좀 2030 세대들 쪽으로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예전에 이게 좋대라고 하게 되면 입소문과 함께 빨리빨리 바뀌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OEM, ODM 업체들이 성과를 더 낼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화장품 업체 쪽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는 중국 쪽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많았는데 네. 이 회사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중국향 비중이 전체 매출의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중국 쪽이 리오프닝 된다라고 하게 되면 플러스는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가장 또 눈여겨보는 게 비중국 쪽의 매출, 아시아 쪽의 매출이 확실히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가 북미 매출.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강점은 북미 쪽과 일본 두 가지가 가장 큰 변화가 오늘 또 일본 쪽의 강점이 있는 ISC 패밀리 같은 경우도 주가가 탄력이 좋죠. 네, 이런 화장품 쪽에서 특화된 업체들이 지금은 봐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무게를 맞추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K-뷰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K-컨텐츠에서 배우들이 한국은 왜 이렇게 화장을 잘해요? 우리 MTV만 봐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 앵커님만 봐도 아니 저런 거 다 따라하고 싶어. 그러다 보면은 다들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네. 나오겠죠. 네, 그래서 립 퐁듀는 뭔가요? 립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립
틴트보다 한 단계 위인가요? 립밤이 베이스고 립 네. 틴트는 색을 입혀주는. 아, 오늘도 한 가지 알았네요. 네. 립밤이 립 퐁듀가 먼저다. 네. 네. 이런 쪽에서 또 요즘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의 변화와 함께 특히 신공장의 투자가 완료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또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한 11%대. 그러니까 화장품 업체 치고 이제 막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확실히 이 K 콘텐츠를 통해서 또 K 뷰티에도 정말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또 화장품은 워낙에 유행에 따라서 빨리빨리 교체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네. 보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당연히 또 실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실적 어떻게 보시는지 또 우리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궁금해요. 네, 올해 매출을 보다 보니까 1,200억대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 수준이 작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 성장한 수치로 보고 있고요. 한때 2021년도 위축됐다가 올해 다시 성과가 나와서 적어도 2020년대 이상으로는 넘어가겠다는 쪽이면은 결국에는 포인트는 내년이겠죠. 내년은 거의 영업이익 한 200억대 가까이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2천억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화장품 업체치고 밸류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죠. 네. 근데 보통 화장품 업체는 저희가 꾸준한 약간 필수 소비재 성격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하면서 근데 색조가 필수 소비재 쪽이죠. 그렇죠, 요즘 아무래도. 한국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네. 충분하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필수적으로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여전히 실적에 대한 변화 기대감은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가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면서 좀 오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1,500원대 정도 중심으로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성과 확인된다라고 되면 지난 고점대 27,000원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9,000원대 정도쯤으로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필수 소비재라는 부분도 얘기를 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더욱더 색조 시장이 좀 주목을 받고 예전처럼 예전의 위상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가격 전략은 매수가 21,500원, 목표주가 27,000원, 손절가 19,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내 계좌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잠금 해제 종목들 두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네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